구글이나 애플 등 초대형 메가 기업들이 매년 최고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명상을 가르칠 정도입니다. Third Eye라고 부르는 제3의 눈을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두뇌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억들이 우리의 인식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5분만 하더라도 효과가 입증된 아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에 관련해서 업로드되었던 팀 페리스의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면서 쉬운 명상법은 없을지 고민하다가 앤드류 후버만 박사가 말한 가장 쉽고 효과 좋은 명상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은 단 6분의 명상으로 이제껏 없던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명상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앤드류 후버만은 명상이 마인드이자 정신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 의식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인드풀니스라고도 하며 쉽게 말하면 과거와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인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이 명상의 효과는 실제로 엄청납니다. MRI를 통한 결과로만 봐도 명상 후에 두뇌와 신체엔 긍정적 변화가 보였고 감정 상태나 수면 건강 그리고 호르몬에도 변화가 있는 걸로 나타났죠. 2000년도부터는 구글이나 애플 등 초대형 메가 기업들이 매년 최고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명상을 가르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명상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고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앤드류 후버만은 개인의 성향에 따른 다른 명상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자신의 성향과 현재 상태를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상태로 분류가 되는데요. Introspective bias 내면에 집중된 상태 그리고 extrospective bias 외부에 집중된 상태가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줄을 그어보고 한쪽 끝은 내면에 집중된 상태 그리고 반대쪽은 외부에 집중된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이 하나의 선 사이를 오가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의 대부분이 내면인 왼쪽에 집중되어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오른쪽인 외부에만 집중이 되어 있죠. 명상은 이 선 위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 후 반대로 자신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내면에 집중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감정 상태, 건강 상태 혹은 혼잣말을 잘 듣곤 하죠. 하지만 이 부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도전할 때 누구나 떨리고 걱정이 되는데 내면에 집중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심장이 뛰고 몸의 이상 신호를 받아들이며 긴장했다는 부분을 너무 인식한 나머지 큰 두려움을 만들게 되니까요. 그렇게 행동은 하지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때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 그리며 걱정을 시작하기도 하죠. 반면 외부에 집중된 사람들은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내부보다 외부 상황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중요성을 찾게 되니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겨내고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 상태나 정신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하기에 건강상의 문제를 오래 방치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시작해 외부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 위를 살아가며 그 중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명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편안함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앤드류 후버만은 이 질문을 알아내는 것에는 단 3분이 걸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부와 내면이라는 선상 속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3분 동안 자신이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세거나 자신의 몸 특정 부위 혹은 내면의 감정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집중이 잘 된다면 당신은 현재 내면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반면 자꾸 주변에 다른 소음이 들려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면 당신은 외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처럼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명상 연습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집중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외부로 집중이 옮겨갈 수 있는 명상을, 반대로 외부의 집중을 뺏기는 상태라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명상을 하라고 하죠. 명상이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재집중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상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을 경우에 다시 중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재집중을 하는 게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만약 내면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을 시작하게 되고, 외부에 너무 치우쳐져 있을 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외부에 집중이 되어 현재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중간에 있을 때 우리는 현재를 느끼게 되고 가장 창의적인 상태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 선상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두뇌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반대로 가는 길은 언제나 불편하고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은 배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비교적 쉬운 일은 우리 두뇌에 이미 각인된 회로를 이용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본격적인 명상 방법으로 넘어가기 앞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introspective, 내면과 extrospective, 외부 상태를 이해한 후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을 해보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가 내면에 옮겨가 있는지 혹은 외부에 옮겨가 있는지를 인지한 후에 현재 자신의 위치의 반대 방향에 특화된 명상법으로 자신을 그 중간에 위치시는 게 포인트라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introspective 명상은 뭐가 있을까요? 앤드류 후버만은 가장 먼저 내면 명상을 위해선 눈을 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두뇌가 인식하는 정보의 40% 이상이 시각 정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더욱 수월하게 내면에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면 명상의 방법으로는 첫째, 호흡 명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의도적 호흡법을 하라고 하죠. 예를 들자면 2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1번 내쉬는 방법, 혹은 4초씩 들이마시고 참고 내뱉고 참고를 반복하는 박스 호흡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명상이 끝나고 안정된 상태를 원하는지 혹은 정신을 깨운 상태를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만약 명상이 끝나고 안정된 상태를 원하면 날숨을 들숨보다 길거나 강하게 뱉고, 반대로 정신을 깨우고 alert한 상태를 원하면 들숨을 날숨보다 길거나 강하게 뱉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면 명상 방법으로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third eye라고 부르는 제3의 눈을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곳은 사실 세 번째 눈이 아니라 우리의 이마 뒤에 위치한 두뇌 전전두 피지를 뜻하는데요. 우리의 몸 곳곳에는 감각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낄 수 있지만 두뇌에는 그런 감각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뇌수술을 할 때에도 뇌에 직접적인 마취는 하지 않죠. 즉 눈을 감고 감각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제3의 눈, 전전두 피질에 집중을 하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두뇌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억들이 우리의 인식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두뇌의 전전두엽은 의도적으로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는 좋은 감정을 느끼고 우리의 몸과 신경계가 원활하게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두뇌의 전대상회라고 불리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과 몸의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뇌섬엽 부분이 함께 활성화가 되기에 감정과 몸 부분에서 느껴지는 자극을 쉽게 전달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방법은 내면 명상에 최적화된 방법이기도 하죠. 앤드류 후버만은 이 내면 명상을 5분만 하더라도 효과가 입증된 아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반대인 extrospective meditation, 외부 명상입니다. 너무 내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명상법인데 이때는 외부로 집중을 보내야 하기에 호흡은 그저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창밖에 지평선 혹은 수평선이나 3m에서 5m 이내 한 가지 물건을 정해놓고 3분 정도 그 물건을 응시하는 겁니다. 이때 자꾸 자신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정한 물건이나 지평선을 보시면 됩니다. 후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ntrospective, 즉 내면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는 선상에서 많이 바뀌죠. 그렇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조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죠. 3분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앞서 말한 두 가지 내면 명상 혹은 외부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내면 명상법과 한 가지 외부 명상법
명상법. 여기엔 한 가지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2가지 이상의 감각을 한 번에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그 이유는 perceptual spotlight, 인간이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의 한계가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의 경우엔 3가지도 집중이 가능하지만 효율성은 극히 떨어지며 집중력이 분산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눈을 감고 내부를 느끼며 호흡을 하는 것, 혹은 눈을 뜨고 외부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 이렇게 2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명상을 하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가이드 명상을 한다면 다른 생각 없이 눈을 감고 호흡과 가이드의 목소리에만 집중을 해야 하고요. 물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는 명상법과 내면 그리고 외부 명상의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그 질문에 답변을 하듯 후버만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명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자신의 내면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바쁜 일상 속 2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내면과 외부 명상을 따로 할 필요 없이 통합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은 스페이스-타임 브리징이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편히 창가에 앉아서 눈을 감고 제3의 눈에 집중 후 3번의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눈을 뜨고 눈높이에 손바닥을 올린 후에 자신의 손바닥을 응시하면서 3번의 호흡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눈앞 3m에서 5m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나 벽을 보고 3번 호흡을 합니다. 그 후엔 창밖 지평선을 보면서 다시 3번의 숨을 내쉬고 뱉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지구상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서 다시 3번의 호흡을 하세요. 마지막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 눈을 감고 제3의 눈에 집중 후 3번의 숨을 쉽니다. 이게 스페이스 타임 브리징의 한 사이클입니다. 앤드류 후버만은 이 방법이 introspective와 extrospective, 모든 부분을 포함한 명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식을 내면과 외부로 움직여가면서 인식의 전환을 연습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명상이라는 것은 집중과 재집중의 연속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아주 쉽고 과학적인 명상 방법입니다. 멘토 라이언 부시와의 TP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처럼 명상이라는 부분이 누군가 직접 확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을까? 혹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명상 방법을 찾아오신 분들께 이번 영상에 앤드류 후버만의 방법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